카페 요새 대표이자 유튜브 슬기로운 식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그리고 추억의 맛집을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이현배입니다. 어려움은 운영상의 어려움은 시작에 난관이 되게 많았지. 뭐냐면 맨 처음에 내가 목표하고자 했던 그런 매출과 그런 것들이 한 첫 달, 두 달까지는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목표를 그 기대치를 크게 잡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해나가고 있던 와중에 내 범위 안에 벗어나는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이미 이제 너무 힘든 걸 떠나서 멘탈이 나갔지. 이제는 너무 힘든 나머지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그거를 한 2년을 넘는 세월 동안 그걸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지. 근데 그런 과정의 디테일함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들이 많았었지. 근데 그러면서 또 배웠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한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이 그래. 이런 외식업을 할 때 오너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두 명만 더 있으면은 이거 정말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난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나한테도 그게 정말 컸던 숙제였기도 했거든. 이게 아무리 그 상대방들이 열심히 해도 내 눈에는 안 찰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거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상식 밖의 손님들에 대한 대처법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년병이다 보니까는 더 어려웠던 것들이 남들보다는 더 배가가 느껴졌던 것 같아. 나는 그 상대방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야. 난 저 자세로.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통하지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 손님 한 분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다가 그 집 화단벽을 무너뜨린 거야. 차로. 나한테 와서, 카운터에 와서 여기 오려고 그랬으니, 여기 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나보고 그 집에 가서 변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걸 그냥 흔쾌히 오케이를 해줄 때 되게 의아해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나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줬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너무 고자세였던 게 나한테는 지금까지 뇌리에 깊숙이 남아있지.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고자세일 이유가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2층이 안전 문제 때문에 노키즈 존이거든. 2층만. 근데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정말 틀리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 그게 불평불만이야. 왜 애들 데리고 2층을 못 올라가?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줘도 다른 손님들이 얘기하면 내려올게요. 부터 이 집 못 쓰겠네. 부터 다시는 안 와. 부터 내가 네이버 댓글에 어떻게 하나 봐. 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얘기들. 그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겠지. 뭐 요즘 흔히들 얘기를 하시잖아. 뭐 와서 2시간, 3시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런 분들은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여기에서는. 그게 내
이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조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6시간, 7시간씩 있을 때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이 내 멘탈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내 서비스업 정신을 망각해지는 경우의 수가 또 생겨요. 이거를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후회스러웠던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이야. 내가 여기에서 손님한테 대처를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면도 엄청나게 많아요.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 어차피 이 골목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100m 지나가는데 2시간이 걸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커트 시켜서 차를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들어가겠다고 나한테 욕을 하고 하시는 손님들과 1대1로 대응을 했던 부분들도 후회스러운 부분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정말 웃긴 얘기로 지금에 와서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또 내 자신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게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큰 시행착오는 내 목표와 현실이 달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손님들은 이 정도인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내 시행착오가 그냥 눈에 보이게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 준비 부족과 우리 직원들의 인원 부족, 인력 부족,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장에서도 주차를 댈 수 있는 대수는 50여 대인데 100대, 200대가 몰려와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가 마비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몰랐었고, 2년 동안은 거의 주말에는 주차장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주차장이 아니라 이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와, 이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나.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지. 가장 후회되는 거는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해줬던 것들이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먼 데에서 찾아와서 여기 입구에서 돌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서 뭐 음료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것들이 다 부실한 서비스였지. 결과론적으로는 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한테 그 서비스를 못 해준 것들이 가장 큰 시행착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고마운 거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 범위 안에서를 넘어서 버리니까는 그게 내 심적으로 되게 큰 중압감을 많이 느꼈지. 그것들이 나한테는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더 커나가려고 하는 거에 두려움들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내포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